지난 금요일 HLB는 0.65% 추가 약세를 보이며 11월 첫째 주를 4.39%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결국 주요 거점이라고 말씀드렸던 62,600원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지난 두 주간은 제노포커스 인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조정을 보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락의 이유를 알아야 반등 타이밍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노포커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텐데 지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금일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신다면 최근의 주가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약바이오 주가의 향방은 거시적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점진적으로 반영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크고 작은 호재와 악재를 가늠하는 재료에 의해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FDA 신약 신청까지 마무리 지은 것은 역경을 딛고 이룩한 값진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소액주주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은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량파 영상을 과거부터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추정 배경에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돼 왔던 급등 전후 세력과의 공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언급은 삼가하겠지만 과거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HLB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업로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승인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공식 블로그에서조차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출량파는 이러한 배경에는 제노포커스 인수에만 몰두한 것이 한몫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제노포커스는 이틀 연속 상한가 직후인 10월 30일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를 통해서 적지 않게 차익을 챙긴 이들이 있을 것이며 진 회장의 지인이나 HLB 주요 관계자들이 이러한 이권과 무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와의 약속을 수시로 어겨가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서 수시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유증자금을 기업 쇼핑에만 활용한다면 이는 명분 없는 유증의 전형이라는 것을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HLB그룹이 제노포커스 인수를 발표한 이후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반 투자자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주식 분석가가 그러한 주장을 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판에서 호재라는 말은 주가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단기 전망보다는 거시적인 시너지만 보고 호재라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대주주도 아닌 일반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마인드로 어떤 현황에 대한 재료로서의 가치를 혼동한다면 향후 엑시트 시점이 도래했을 때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우물쭈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피인수 기업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수기업은 회계적인 리스크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시너지가 미미하다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제노포커스 인수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아주 길게 지켜본다면 일부 긍정적인 요인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만한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HLB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진행됐던 다수의 기업 쇼핑처럼 주요 관계자 등 누군가는 적지 않게 배를 불리겠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가의 흐름은 인수 후유증으로 적지 않은 생채기만 남긴 모습입니다.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이를 희석시키면 좋겠지만 사측과 진 회장은 제노포커스 인수에만 혈안이 된 것이냥 이해할 수 없는 방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지지 구간에서조차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난주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된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노포커스 인수를 비판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사측의 입장만 대변해주는 분석가가 있다면 비슷한 맥락으로 동일선상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HLB의 오랜 주주이면서 일봉과 주봉의 흐름은 과정일 뿐이며 가끔 월봉이나 연봉 정도를 체크하면서 거시적인 흐름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사측과 운명을 함께하는 진성주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노포커스 인수를 얼마든지 호재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액 주주들은 최근의 폭락에 가슴 졸이고 일봉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고점에서 청산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 개미 투자자일 뿐입니다.
당연히 사측과 진회장이 주창하는 멀고 먼 미래의 청사진에 현혹되어 무분별한 기업 쇼핑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 미비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사측과 진회장의 또 다른 무분별 기업 쇼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주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은 차치하고서라도 굳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HLB의 제노포커스 인수처럼 평소 어떤 사안에 대해 냉철한 시각을 갖지 못한다면 향후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을 때 현명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언론 플레이에 쉽게 현혹되거나 과한 희망에 부풀어 고점에서도 고를 외치는 분위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결국 세력의 출구 전략의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과 다음 주 전망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7월 3일 상한가 당시 나왔던 23.5% 폭의 막강한 갭을 4개월 만에 터치하였으며 바로 다음날 3%의 음봉이 추가로 나오면서 갭을 완전히 닫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갭은 벌어진 크기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크다는 특징이 있지만 일단 갭이 닫히면 갭으로 발생한 에너지는 상당 부분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갭이 발생한 위치가 고점이나 저점 부근에 위치했을 때는 변곡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상방에서는 갭이 닫히고 나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방에서는 갭이 닫히고 나서 반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62,600원은 갭 지지와 일봉 지지력이 중첩된 자리이며 갭을 닫으려는 시도까지는 무난한 행보라고 인정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밀어내려다 보면 저점 대기 매수세가 손쉽게 물량을 받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매집을 위한 기획조정이라고 해도 주요 거점을 벗어날 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면 하방 포지션의 물량을 헌납할 수도 있으며 향후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때 거친 매물 압박에 시달리며 적지 않은 출혈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가를 밀어내면서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부 자전거래와 심양 물량을 제외한다면 하방에 동조하는 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62,600원을 종가로만 이탈한 상태이며 아직 출량파의 이탈 기준인 시종가 이탈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적인 이탈 여부를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혹시라도 시종가 이탈로 주요 지지선 이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거래량도 없이 주요 거점을 밀어냈기 때문에 단기 페이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봉상으로는 역대 주봉 역사상 가장 길쭉한 장대 양봉이었던 지난 7월 1일의 시가인 59,400원에도 아주 강력한 지지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위치가 근거리에서 포진하고 있다는 것도 하방 지지력과 반발 매수세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LB 역사상 역대 5위의 거래량이자 2021년 8월 18일 이후 최대 거래량이 터진 5월 28일 양봉의 시가가 바로 밑에서 역시나 막강한 지지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적은 거래량으로 현재 추세대로 계속 밀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62,600원 자리는 시종가로 이탈한다고 해도 반발 매수세의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차트 이론이 말해주는 추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 찌라시나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거래량을 증폭시킬 수도 있겠지만 신약 승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뻔한 찌라시에 현혹될 만큼 아둔한 주주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기에 이 또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시도한다면 수일 만에 급등을 부르는 단기 급락에 불과할 것이며 어설픈 시도로 물량만 털리는 악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트 분석은 어디까지나 확률에 의거한 추론입니다. 두 차례 하한가를 맞았던 47,000원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저하게 낮은 가능성을 우려해서 대응을 주저하는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따르는 주식 투자가 성향에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상 확률이 높은 곳에 지속적으로 베팅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적고 확률이 높은 곳에 반복적으로 베팅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지속하면서도 주가는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대 매매 주체 중에서 상방 세력들의 자금은 어디에 많이 흡수되어 있으며 주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020년 이후 출량파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방 세력들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물량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HLB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함께 2위인 뱅가드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장기 포지션인 외국인 지분이 늘 존재하며 비교적 우호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외국인 물량 중에 장기 포지션을 제외한 잔여 외국인 물량의 상당수는 세력과는 무관한 물량일 것이고 일부 기관 물량에도 세력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며 전략적으로 개인 물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포 물량은 다양한 매매 주체에 혼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외국인 보유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에 상방 세력의 상당 자금이 외국인 물량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금과 규제를 피하려는 검은머리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세력을 아우르는 주포 또한 외국인 물량이 주축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얼마 전에 회원방에서는 외국인 보유 비중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안내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도 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워낙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만 세부적으로 분석하셔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며 주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어렵지 않게 추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하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결론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급의 급격한 이탈이 없는 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위기라고 판단한다면 주가 하락을 감내하고 상당 물량을 털어내겠지만 외국인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대급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현재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싸게 매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개인들의 물량은 모두 합산하면 상당한 덩치가 있지만 비슷한 전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력들은 시총이나 유통량 대비 현저하게 적은 자금으로도 얼마든지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 주체를 분산해서 공략하기 때문에 자전거래를 통해 심리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이러한 방향성에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호재나 악재를 유포하며 투심을 자극하며 이동평균선 등 주요 기술적 신호에 인위적인 변형을 주어 페이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과 어용 분석가들은 5일선과 21선 등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동평균선에 의존하고 맹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평선을 활용한 페이크는 크게 증가했으며 차트 이론으로 효용 가치를 잃은 지도 오래입니다. 자주 강조드리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이평선으로 주가의 향방을 분석하고 계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력의 페이크에 농락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평선은 파동을 체크하는 용도 외에는 거의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출량파는 회원방에서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차트를 분석할 때 이평선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주식을 매매할 때도 이평선을 참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간혹 활용하더라도 세력들의 페이크를 파악하거나 파동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직관적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그나마 현명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11월도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방 세력들이 엑시트를 위해 물리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매집이 마무리되고 주가를 반등시킬 시점이 표면적이든 심리적이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멘탈을 잘 유지하신다면 조만간 적지 않은 반등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별 매매 동향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은 개인을 타겟으로 상반된 매매를 이어가면서도 순매수를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10월 14일 개인과 동반 순매수한 이후 19거래일 연속 개인이 매수할 때 매도하고 매도할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CRL 이후와 1년 장기 수급은 물론이고 현재 모든 구간에서 적지 않은 차이로 순매수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반면 개인들은 모든 구간에서 순매도세를 보이며 외국인과 완전히 상반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최근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2024년 전체 순매수 규모는 여전히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역시나 거시적으로 여전히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0월 29일에는 역대급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미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환율이 급등하고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 미 증시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외 국가들은 보편적 관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과대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2025년에는 코스닥 위주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방에서는 미국 종목 중에서 테슬라 진입 비중이 가장 높지만 금요일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으로 추가 진입 사인을 드리기도 하였는데 역시나 8.19% 상승하며 화답해 주었습니다. 장전 코멘트에 입장하시면 테슬라가 호조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등 글로벌 시황은 물론이며 조선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등 트럼프 시대의 가장 핫한 섹터와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증시 약세의 원흉인 삼성전자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 등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핵심만 요약한 자료를 매일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월 7일에는 미국 10년물 채권금리의 정점이 4.5%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드렸는데 역시나 채권금리는 4.5%에 근접하자 급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채권의 동향은 분석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며 제약바이오 등 기술주와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금리의 동향을 필히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장전 코멘트의 주요 메시지를 보시면 지난 6일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유일한 서비스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장전 코멘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한 날은 회원방에서 해당 종목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데 이날도 회원방에서는 테슬라에 대해 추가 진입 사인을 드렸으며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11월 7일에는 트럼프 당선으로 조선주가 거시적인 수혜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드렸습니다. 역시나 회원방에서는 유일한 추천 종목이 조선주였으며 무려 3종목이나 조선주를 추천하여 당일 가장 핫했던 조선주 급등을 만끽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건상 회원방 참여가 어렵더라도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힌트를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양파 채널이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813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는 여전히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 최하위 등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연초 대비 27% 넘게 하락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방에서는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위기와 기회의 변곡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차트가 아닌 업황과 HBM3와 4가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수가 약세를 보이며 박스권에 머물거나 횡보하고 있더라도 변곡점마다 대응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출양파 추천 종목의 10월 추천 성과와 2024년 추천한 모든 종목의 수익률을 기록한 차트입니다. 2024년 10월에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726.7%이며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99.1%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43% 하락하고 코스닥이 2.73%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압도적인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0.74% 상승했고 코스닥은 1.97% 상승했지만 최근 지속적인 익절로 인해 고수익 종목들이 대거 익절 비중으로 이동했음에도 보유 종목 합산 수익률이 지난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보유 종목의 수익률 합산은 718%이며 2024년 익절 마감 종목의 수익률 합산은 3870%입니다. 중요한 것은 익절 비중에서 손절 비중을 차감한 수익률인데 전체 수익의 합산은 4589%이고 손실의 합산은 1465%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손실률을 3배나 넘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코스피는 3.2%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14.2%나 하락했기 때문에 출양파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지수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HLB를 엑시트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추천 종목과 추천 성과를 공개하는 출양파 멤버십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또다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다만 M7 종목들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테슬라는 또다시 8.19% 상승하며 실적이 바탕이 된 민주식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직전거래일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제약바이오 섹터는 양대 시장 모두 등락률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역시나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금리 인하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HLB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등에도 오히려 하락했는데 아직 주요 거점을 시종가로 이탈한 것도 아니고 유난한 약세가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코스닥 약세의 주범은 기관 투자자들인데
2025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인데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19일 이후 HLB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테라퓨틱스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그룹주들은 여전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빨리 식으며 가장 추울 때 가장 빨리 뜨거워지는 주식시장의 속성이 조만간 HLB 그룹주에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들의 짜증과 공포가 임계치에 이를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대 시장 시총 1,0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 상위 순위를 살펴보면 세계 최초 염증 복합체 억제 기전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누게를 비롯하여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을 위해 14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논의 중이라는 소식 이후 샤페론이 급등하였으며 회원방 추천 종목인 알테오젠이 일본 제약사의 2,000억 규모의 독점적 라이선스 제공과 추가 마일스톤 소식으로 15%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HLB 관련주로는 테라퓨틱스와 제노포커스가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11월 5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65만 주로 추세 하락 이후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 하락에도 공매도 청산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주간의 HLB를 총평하자면 주가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HLB 수급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은 보유 비중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갈 길은 정해져 있으며 잠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연말 연초까지 멘탈을 잘 유지하신다면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적지 않게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